혈맥의 잔 제1화 개와 늑대의 시간 제1장 폐기 통보. 지하 감옥의 공기는 질고 끈적했다. 들이마실 때마다 폐부 깊숙이 썩은 피와 배설물, 그리고 오래된 절망의 냄새가 엉겨붙었다. 위즈는 벽에 박힌 쇠사슬에 매달린 채 흐릿한 정신을 다잡았다. 벌써 사흘째 가문은 그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았다. 아니, 물 대신 주입한 것이 있었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은 생명력이 아니었다. 청운 검문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기혈 변이용 독액, 청랑독이었다. 독은 그의 혈맥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억지로 확장하고 있었다. 철컥. 무거운 철문이 열리며 빛이 쏟아졌다. 위즈는 눈이 시려 미간을 찌푸렸다. 빛과 함께 들어온 것은 깨끗한 배기 차림의 사내였다. 티끌 하나 묻지 않은 신발이 위진의 피가 웅덩이진 바닥을 가볍게 피해 멈춰섰다. 아직 살아있느냐? 서늘하고도 우아한 목소리였다. 위진의 이복형이자 청운 검문의 태양이라 불리는 위설휘였다. 그는 코끝을 살짝 찌푸리며 위진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길가에 버려진 짐승의 사체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위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입을 열면 검붉은 피가 쏟아질 것이 뻔했다. 그보다는 침묵이 나았다. 형은 언제나 그의 침묵을 나약함으로 해석했고, 나약함은 경멸을 불렀으며, 경멸은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무관심은 고통보다 견디기 쉬웠다. 그 입으로 나를 부르지 마라. 위설휘가 허리를 숙여 위진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차가운 손가락이 턱뼈를 파고들었다. 역겹구나. 형님? 형님이라고? 위설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웃음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다. 겨울 연무채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한 웃음이었다. 네 놈 같은 건 태어날 때부터 아우가 아니었다. 위설휘는 턱을 놓으며 배기소매를 툭툭 털었다. 마치 더러운 것이 묻은 양 신경질적으로. 도구였지. 도구는 사람 피를 먹나요? 위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사흘간 물을 마시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를 억누르느라 목소리가 떨린 것이었다. 입 닥쳐. 도구는 사람 뼈를 녹이나요? 위설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허리쯤의 백색 검집에 손을 얹었다. 아직 검을 뽑지는 않았다. 뽑을 필요도 없었다. 검집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아버지께서 결정을 내리셨다. 위설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듯 정성스럽게. 오늘 너를 폐기한다. 위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허기였다. 사람의 고기를 씹고 싶다는 갈증이 아니라 눈앞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적시고 싶다는 혈액의 복주였다. 침묵이 흘렀다. 위설휘는 그 침묵을 순종으로 받아들인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표정이냐, 감사해야지. 그는 위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개를 쓰다듬듯 천천히 부드럽게. 네 놈 같은 실패작을 이렇게까지 살려둔 것만도 살려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힘이 실렸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위설휘는 그것을 눈치챘다. 그의 손이 멈췄다. 뭐?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핏발센 눈으로 위설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살려뒀다고? 위설휘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서며 허리쯤의 백색 검집에 손을 걷었다. 아직 검을 뽑지는 않았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 것이 보였다. 이 미친놈이 개족. 위진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웃음이었다. 위설휘가 짓던 그것과 똑같은 온기 없는 웃음이었다. 그래, 개. 위설휘는 아름발장을 끼고 위진을 내려다보았다. 청혼의 개, 그게 네 역할이었어. 그럼 형님은 뭡니까? 뭐라고? 개를 기르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위설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의 손이 검집을 쥐었다. 아직 뽑지는 않았다. 하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 것이 보였다. 이 미친놈이 주인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위진의 어깨 쪽지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박혀있던 흑철침들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위설휘는 그것을 보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 너 지금... 형님... 위진의 심장이 기이한 박동을 치기 시작했다. 쿵쿵 하고 울릴 때마다 뒤틀린 혈관들이 비명을 질렀다. 몸 안의 도끼가 피와 섞이며 검은 빛을 띠기 시작했다. 위설휘가 뒤로 물러섰다. 그의 손이 검집을 완전히 감쌌다. 언제든 뽑을 수 있는 자세였다. 진정해. 그 독은 아직 네 몸에 완전히 스며들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셨죠? 위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가 검붉게 변하고 있었다. 그럼...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금속이 삐적거리는 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다. 마지막답게 해드려야죠. 챕터 2 각성. 쇠사슬이 끊어진 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위진의 손목에는 끊어진 쇠사슬이 팔찌처럼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튕겨나간 흑처침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크악! 위진이 비명을 내질렀다. 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검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응고된 피처럼 진득하고 검붉은 기괴한 형상이었다. 응? 이건... 위설휘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동요가 섞였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히 거기 있었다. 위진은 자신의 목을 움켜쥐었다. 혈관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검은 빗줄이 목덜미에서 특선을 타고 얼굴로 번져 올라갔다. 쇠사슬이... 니놈 지금 뭘... 뜨거워... 위진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서 핏물이 흘러내렸다. 온몸이... 진정해. 그 독은 아직... 위설휘가 소리쳤다. 명령이었지만 동시에 경고였다. 아니, 어쩌면 부탁이었을지도 모른다. 독... 위진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의 입꼬리에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이게 독이었어요? 위설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이 검집을 더 세게 쥐었다. 백색 검집에서 서늘한 검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당연하지.
청랑독은 본래 전 피인 줄 알았는데. 위진이 웃었다. 피를 토하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울음소리와 구분이 가지 않았다. 뭐? 형님 피보다는 맛있더라고요. 위설휘의 얼굴이 굳었다. 그의 손에서 희미한 청광이 피어올랐다. 청운 검문 정통 신법의 징조였다. 이 괴물 같은... 괴물? 위진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쇠사슬이 바닥을 질질 끌렸다. 금속이 돌바닥을 긁는 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다. 침묵이 할렸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 같은 침묵이었다. 괴물은 누가 만들었는데? 위진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마치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먹듯이. 그만! 형님이 만들었잖아요. 한 걸음. 아버님이 만들었잖아요. 또 한 걸음. 청운 검문이 만들었잖아요. 위진이 위설휘를 향해 걸어갔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의 발자국마다 바닥에 검은 핏자국이 찍혔다. 그만! 위설휘가 소리쳤다. 이번에는 명령이 아니었다. 제지였다. 아니, 어쩌면 우회원이었다. 그럼 책임지셔야죠. 뭐? 끝까지! 위진의 손가락 끝에서 혈검이 완전히 형태를 갖추었다. 그것은 검이라기보다는 응고된 증오에 가까웠다. 검날에서 검붉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이 미친놈아! 위설휘가 검을 뽑았다. 맑고 푸른 청운의 검기가 지하실을 가득 채웠다. 백색 검신이 창백한 빛을 발했다. 네가 감히... 형님, 위진이 멈춰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제 3걸음 남짓했다. 전 청운 검법 못 배웠잖아요. 그게 무슨... 대신 다른 걸 배웠어요. 위설휘의 눈이 가늘어졌다.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다른 것? 아프면 참는 법. 위진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굶주면 견디는 법. 또 한 걸음. 맞으면 웃는 법. 그리고 위진이 혈검을 들어 올렸다. 검날이 떨리고 있었다. 검이 떠는 것인지 손이 떠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지그는 법. 설마... 걔는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요. 위설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였다. 아니, 어쩌면 공포였을지도 모른다. 이 새끼가... 검이 움직였다. 청운의 검이 공기를 갈랐다. 백색 검광이 위진의 목을 향해 날아갔다. 이제야 반말하시네. 위진은 피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왼쪽 어깨를 내밀었다. 위설휘의 검이 그의 어깨를 관통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위설휘가 중얼거렸다. 그의 손이 떨렸다. 검을 쥔 손이 떨렸다. 미쳤죠. 위진이 웃었다. 어깨에 검이 박힌 채로 웃었다. 피가 입에서 쏟아졌지만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니놈 같은 하급 혈통이 청운의 정통 검법을 당할 수... 형님, 위진이 위설휘의 검을 움켜쥐었다. 맨손으로. 검날이 손바닥을 베었지만 놓지 않았다. 전 청운 검법 못 배웠잖아요. 위설휘가 검을 빼내려 했다. 하지만 위진의 손아귀가 검을 놓아주지 않았다. 대신 다른 걸 배웠어요.
다른 것? 죽이는 법. 위진의 검이 움직였다. 빠르지 않았다. 오히려 느렸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위설휘는 자신의 검이 위진의 손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몸을 뒤로 빼낼 수 없었다. 촥! 피는 한 박자 늦게 튀었다. 위설휘의 깨끗한 배기에 가슴팍에 길다란 늙은 선이 그어졌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통증과 모욕감에 위설휘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니놈이 감히! 위설휘가 비틀거렸다. 그는 검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 가슴을 움켜쥔 채. 내 옷이오! 위진이 어깨에 박힌 검을 뽑아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뼈를 긁는 소리가 났다. 형님 걱정은 옷이에요? 닥쳐! 사람은 걱정되지 않으세요? 검이 완전히 빠져나왔다. 위진은 그것을 바닥에 던졌다. 청울의 검이 돌바닥에 떨어지며 맑은 소리를 냈다. 이제 시작이다. 위진이 혈검을 들어 올렸다. 그의 전신에서는 건붉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무공을 쓸 때마다 수명이 깎여나가는 감각이 생생했지만 상관없었다. 제정신이냐? 위설휘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다. 니놈이 이 문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위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쫓기면서 죽고 싶은 게냐? 여기서 깨끗이 죽고 싶은 게냐? 선택은 내가 한다. 뭐? 내가 쫓을 거니까. 검이 바닥에 떨어진 소리가 아직 공기를 떨고 있었다. 위설휘는 가슴을 움켜쥔 채 벽에 등을 기댔다. 배기에 번진 붉은 자국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스며나왔다.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미쳤죠. 위진이 혈검을 어깨에 걸친 채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지나치게 평온했다. 형님 말씀이 맞아요. 전 미쳤어요. 위설휘가 위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내 놈이 뭘 한다고. 전 아무것도 몰라요. 위진이 한 걸음 다가섰다. 바닥에 그의 핏자국이 찍혔다. 청운검법도 몰라요. 강호의 의리도 몰라요. 사제의 도리도 몰라요. 그럼 하나만 알아요. 또 한 걸음. 아픈 게 싫다는 것. 위설휘의 손이 벽을 더듬었다. 무언가를 참는 손놀림이었다. 다른 무기를, 탈출구를, 혹은 도움을 청할 방법을. 그게 전부냐? 전부예요. 위진이 멈춰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제 2걸음뿐이었다. 형님은요? 뭐? 형님은 뭘 알아요? 위설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난 청운의 제자다. 그게 답인가요?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검은 의를 위해 휘두르는 것이라고. 위진이 고개를 기울였다. 마치 이해하려 애쓰는 듯한 표정이었다. 의? 그렇다. 의로움, 정의, 바른 길. 그게 뭔데요? 위설휘가 헛웃음을 흘렸다. 니놈 같은 것이 알 리 없지. 그럼 가르쳐 주세요.
형님이 말하는 의로움이 뭔지. 위설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검으로 향했다. 청운의 검이 차가운 돌바닥 위에 놓여 있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 위설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검은 약한 자를 지키는 것이라고. 약한 자요? 그렇다. 전 약했는데요? 위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형님 검이 절 지켜줬나요? 넌 다르다. 뭐가 달라요? 넌 청울의 검으로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야. 위진이 혈검을 내렸다. 검 끝이 바닥을 향했다. 왜요? 넌 왜 전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위설휘가 입술을 열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대답 안 하시네요. 위진이 웃었다. 피를 토하며. 형님도 모르는 거죠? 닥쳐. 전 알아요. 위진이 혈구름을 다시 들어올렸다. 검날에서 검붉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제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닌지. 그만! 전 사람이 아니니까요. 위설휘의 눈이 커졌다. 아니다. 넌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전 도구라고. 그건 도구는 지킬 필요 없죠.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면 되니까. 위설휘가 벽을 짚고 일어섰다. 그의 다리가 떨렸다. 네가 그렇게 만든 거다. 제가요? 그렇다. 네가 스스로 그 길을 택했어. 위진의 웃음이 멈췄다. 언제요? 처음부터. 넌 처음부터 청운의 가르침을 거부했어. 전 배운 적이 없는데요. 배울 자격이 없었으니까. 위설휘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다. 네 혈통은, 네 출신은 제 어머니요? 제 어머니가 뭐였는데요? 위설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역시 모르시네요. 위진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아니, 알면서 말 안 하시는 거죠? 위진, 왜 말 안 하세요? 그만해! 부끄러워서요? 위설휘의 손바닥이 떨렸다. 아니면 무서워서요? 닥치라고 했다. 위설휘가 바닥에 검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위진이 더 빨랐다. 혈검이 움직였다. 위설휘의 손과 검 사이의 바닥에 검붉은 검기가 꽂혔다. 안 돼요. 위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 검은 이제 형님 거 아니에요. 뭐? 형님이 놓으셨잖아요. 위설휘가 손을 걷었다. 그의 손바닥에 혈검의 검기가 스친 자국이 붉게 번져 있었다. 스승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죠? 위진이 물었다. 검을 놓는 것은 뭐라고 하셨어요? 위설휘가 입술을 깨물었다. 목숨을 놓는 것과 같다고. 맞아요. 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 그 가르침만은 배웠어요. 네가 어떻게... 지하실에서요. 위진의 목소리가 잠겼다.
형님이 가던 그곳에서요. 난 안 가뒀어. 아버지께서. 형님은 지켜만 보셨죠. 매일 와서 지켜보셨어요. 제가 얼마나 아픈지. 난 그저 명을 따른 것뿐이야. 명이요? 스승의 명이다. 아버지의 명이다. 청운의 명이다. 그게 형님이 검을 든 이유예요? 위설휘가 위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렇다. 전 달라요. 위진이 혈검을 들어 올렸다. 검날에서 검붉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전 명령 때문에 검을 들지 않아요. 그럼? 살고 싶어서요. 위설휘의 눈빛이 흔들렸다. 살고 싶다고. 그래서 사람을 베냐? 형님도 그러셨잖아요. 뭐? 형님도 살고 싶어서 절 죽이려고 하셨잖아요. 그건 다르다! 뭐가 달라요? 위설휘가 벽을 치며 소리쳤다. 넌 청운의 제자다! 넌 그저 개? 도구? 위설휘가 입을 다물었다. 괴물?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형님, 위진이 천천히 말했다. 전 형님한테 배운 게 하나 더 있어요. 말은 아무 소용 없다는 것. 위진의 혈검이 움직였다. 빠르지 않았다. 천천히, 확실하게. 결국엔 검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 위설휘가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벽이 그를 막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위진, 기다려. 전 오래 기다렸어요. 우리 다시 얘기할 수,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형님도 그렇죠? 제4장 탈출. 혈검이 위설휘의 목에 닿기 직전 철문이 폭발하듯 열렸다. 위진! 돌아와라! 목소리는 늙었지만 힘이 있었다. 청운 검문의 장문인 위진의 아버지 위천명이었다. 그의 뒤로 백의를 입은 제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위진은 혈검을 거두지 않았다. 시선도 돌리지 않았다. 오직 위설휘의 목만 바라보았다. 문을 배신한 자가 강호에서 살 곳은 없다. 위천명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검이 없었다. 검 대신 그는 빈손을 내밀었다. 돌아오너라. 아버지가 내가 용서하마. 위진의 혈검이 미세하게 떨렸다. 떨림은 검 끝에서 시작해 손목으로, 팔로, 어깨로 번져갔다. 네 놈이 흘린 피는 청운의 피다. 위천명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망쳐봤자 우리 손에 죽는다. 위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를 보았다. 아니, 청운 검문의 장문인을 보았다. 청운 검문? 그렇다! 전 청운의 피를 흘린 적 없는데요? 위천명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형님들이 제 피를 빼냈잖아요. 매일, 사흘에 한 번씩. 그건 네 혈맥을 강화하기 위한, 그리고 다른 피를 넣었죠. 청랑독이라는 이름에. 위진! 위천명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것도 다 너를 위한, 절 위한 거였으면. 위진이 말을 끊었다.
숨을 들이켰다. 내쉬었다. 물어보셨어야죠. 뭐를 원하냐고. 침묵이 흘렀다. 위천명은 대답하지 않았다. 답 안 하시네요. 위진이 혈검을 걷었다. 위설휘라 벽에 주저앉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전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죠? 무엇을 살고 싶으냐고. 위천명의 눈빛이 흔들렸다. 살고 싶었어요. 위진이 몸을 돌렸다. 철문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빛을 향해. 살고 싶어요. 그럼 검을 내려놓아라! 그게 사는 건가요? 위진이 걸어갔다. 천천히, 확실하게. 제자들이 검을 뽑았다. 10자루, 20자루의 검이 그를 향했다. 비켜라! 위진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제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검을 더 높이 들었다. 장문인의 명이다. 검을 버려라! 한 제자가 소리쳤다. 위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경고한다. 한 걸음만 더 오면. 위진이 멈췄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진 않았다. 위진아!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늙은 목소리였다. 위진은 그 목소리를 알았다. 청운공문의 수석 사범 무경대사였다. 검을 버리고 돌아오거라. 무경대사가 천천히 걸어왔다. 지팡이를 짚고. 네가 잘못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늦지 않았어. 늦었어요. 아니다. 무경대사가 위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직 돌이킬 수 있다. 너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어. 선이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 않느냐? 위진이 무경대사를 바라보았다. 늙은 사범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대사님, 그래. 전 이미 죽었어요. 무슨? 사흘 전에요.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에. 위진이 무경대사의 손을 치웠다.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러니까 지금 걷는 건 죽은 사람이에요. 위진, 죽은 사람한테 위리를 말하지 마세요. 무경대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는 청운의 제자다. 제5장 연화.
어둠은 생각보다 깊었다. 위진은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들려오던 발자국 소리가 멈춘 지 오래였다. 쫓아오지 않는 건지 아니면 쫓아올 수 없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왼쪽 어깨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렀다. 위설휘의 검이 뚫고 간 자리였다. 혈검으로 지혈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혈검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법만 알았지 자신의 피를 멈추는 법은 몰랐다. 위진은 벽에 기댔다. 숨이 거칠게 나왔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빠르다가 느려지고 느려지다가 멈출 것처럼 고요해졌다가 다시 폭발하듯 뛰었다. 죽는 건가? 그는 생각했다. 담담하게. 여기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볍고 빠른 발소리였다. 위진은 혈검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 힘이 빠져 있었다. 이봐, 거기! 목소리는 여자였다. 젊고 명랑한 목소리였다. 이 어둠과 어울리지 않는. 위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힘이 없었다. 피 너무 많이 흘렸어. 여자가 가까이 왔다. 위진은 그녀를 보려 했지만 시야가 흐렸다. 곧 죽겠는데? 상관없어. 위진이 간신히 말했다. 상관없긴. 여자가 위진의 팔을 잡았다. 힘이 있었다. 생각보다 훨씬. 어디 가려고? 어둠 속. 어둠 속? 여자가 다시 웃었다. 시적인데? 누구한테? 나를 찾는 놈들한테. 위진의 입에서 피가 흘렀다. 여자는 그것을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복수? 위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필요 없었다. 재미있네? 여자가 위진을 일으켰다. 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다. 목숨 걸고 복수하는 사람 오랜만이야. 네가 누군데? 연화.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기억해. 오늘부터 넌 혼자 안 죽어. 필요 없어. 위진이 그녀를 밀어냈다. 아니,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힘이 없었다. 필요 없긴. 연화가 위진을 다시 잡았다. 네 등 뒤에 자객 셋 있는데? 위진의 몸이 굳었다. 연화가 웃었다. 봐, 역시 필요하잖아. 왜 날 도와? 도와. 난 안 도와. 연화가 위진을 끌며 걷기 시작했다. 어둠은 더 깊어졌다. 그럼 거래하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벼웠다. 넌 칼, 난 눈. 너 혼자서는 청혼문 못 무너뜨려. 인정해? 위진은 침묵했다. 침묵이 대답이었다. 인정한다. 그럼 됐네? 연화가 골목 모퉁이를 돌았다. 거기에는 낡은 문이 있었다. 자, 일어나. 어디로? 일단 안 죽을 곳. 연화가 문을 열었다. 안은 더 어두웠다. 그 다음엔 뭐? 위진이 물었다. 네가 죽이고 싶은 놈들 목록부터 짜자. 목록? 응. 연화가 위진을 안으로 끌어당겼다. 난 그런 거 좋아하거든. 깔끔하게 하나씩 지워가는 거. 문이 닫혔다. 바깥의 어둠이 차단되었다. 안의 어둠만 남았다. 너 대체 궁금해? 연화가 등불을 켰다.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다. 젊은 얼굴이었다. 20살을 간 넘긴 듯한.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달랐다. 눈은 훨씬 더 오래 살아온 사람의 것이었다. 그럼 살아남아. 그녀가 웃었다. 죽으면 못 알려주니까. 위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연화는 그의 시선을 받으며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자,
선택해. 그녀가 말했다. 여기서 개처럼 죽을래? 아니면 늑대처럼 살래? 위진의 입이 열렸다. 피가 묻은 입술이 떨렸다. 늑대. 좋아. 연화가 위진을 바닥에 눕혔다. 그럼 일단 자. 늑대는 밤에 사냥하니까. 위진의 눈이 감겼다. 의식이 흐려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기 전 그는 들었다. 연화의 목소리를. 청운견문 애들이 난리 났더라.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장문인 아들이 괴물한테 당했다고. 하급제자 수십 명 검이 다 부러졌다고. 위진은 듣고 있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재미있네. 연화가 웃었다. 강호에 소문 돌겠어. 청운견문이 괴물을 만들었다가 놓쳤다고. 위진은 청운견문에 개가 미쳤다고. 연화가 위진의 이마에 젖은 천을 얹었다. 어떤 놈들은 이렇게 말하겠지. 청운의 실패작이 도망쳤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진짜 아는 놈들은 알겠지. 위진은 청운견문이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렸다고. 위진의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연화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잘 자, 괴물. 아니었다. 아니지. 그녀가 스스로 정정했다. 이제 넌 괴물도 아니야. 침묵. 그냥 다른 거지. 위진은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어둠이 그를 삼켰다. 그날 밤 청운견문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장문인 위천명은 제자들에게 명했다. 위진을 찾아 죽이라고. 살려두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제자들은 알았다. 그들의 검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들이 본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개도 아니었다. 도구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만들었지만 그들이 제어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강호는 속삭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이름을. 혈마. 위진은 그 이름을 아직 몰랐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받아들일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위진이 아니었으니까.